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주민 청구로 제출된 제주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 문제로 지급액은 정하지 않고 지원 대상만 정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성격을 내세워 지난해 말 도민 5천여 명이 서명해 주민 발의된 농민수당 지원조례. 막대한 예산 때문에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2개월 만에 재상정됐습니다. 의원들은 매월 10만 원 지급을 기준에 제주도가 당장 6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따졌습니다. 재정 상황이 나아질 때를 언제쯤 보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기한을 안정해서 가는 것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본 결과 한 3년 정도는 후에 내다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2023년 정도요? 농업 직불금 사업 등과의 중복 지원 문제와 어업과 임업 등 다른 1차 산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민수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다음 옆에 또 축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살림이든 뭐든 그 많은 예산이 이제 우리가 신규라든가 이런 사업도 발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잘못하다간 묶일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예산에 지급액은 결정짓지 못하고 2022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재정 상황에 따라 정한다는 조건으로 수정 가결됐습니다. 지급 대상은 3년 이상 제주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실제 농업 종사자로 제한했습니다. 농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농지를 소유하고 경영체 등록을 한 농민으로 한정돼 전체 농민 7만여 명 가운데 임차농 2만여 명이 배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농 쪽으로 하다 보니까 내도 좀 빌려서 하는 그런 그 농업 그 틀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소외되는 느낌. 또 지금 아까같이 지금 현재의 농민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익적 직불금을 같은 것도 저희 지금 하늘을 쳐다보는 입장. 제주 농민수당 조례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도입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오는 26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위원장의 조훈배 의원, 부위원장의 정민구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조훈배 위원장은 행정시장의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준법 의식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에서 김태엽 서귀포시장 예정자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주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고위공직자로서 결격 사유인 음주운전 전력자를 제주도 인사위원회가 서귀포시장 후보 1순위로 추천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태엽 예정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훼손했는데도 제주시가 변상금 4만 원만 청구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게 검찰이 의붓아들도 살해했다며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고유정은 의붓아들은 살해하지 않았다며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전 남편 살해는 유죄,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넉 달 만에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아빠를, 아빠 앞에서 아들을 계획적으로 연쇄살인한 데다 반성도 하지 않아 사형도 가볍다는 것입니다. 최대 쟁점인 의붓아들은 타살된 것이 분명하다며 살해할 동기가 있고 죽음을 애도하지도 않은 고유정이 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은 자필로 작성한 최후 진술서를 눈물을 흘리면서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의붓아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았고 죽어서라도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며 범인은 현 남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선 성폭행을 피하려다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지만 유가족들에게 사죄한다며 대가는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진실 규명과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사형도 모자랄 정도이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형보다는 제 아들, 제 아기의 죽음의 진실입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과연 선처를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는 않고요.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15일에 열립니다. 이번에는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를 여행한 단체 관광객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개방이 2주간 연기됐던 휴양림과 박물관 등 공공시설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하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제한적으로 개방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4개월 만에 다시 야영객을 맞는 휴양림 캠핑장. 입구에서는 직원들이 생활 속 거리 두기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느라 분주합니다. 캠핑장 잔디밭에 설치할 수 있는 텐트는 평소의 절반인 15개. 사전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야외 잔디밭에서는 평소보다 2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텐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도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발열 체크도 미리 오기 전에 다 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걸 다 안내문을 보내서 그에 대한 확인을 받고 아이들이 좀 떨어져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등 실내 시설도 개방 준비를 마쳤습니다. 직원들은 체온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관람객들의 방명록을 작성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관람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대별로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단체 관람은 당분간 금지됩니다. 10명 이상의 단체 관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접촉하면서 관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지는 도내 공공시설은 민속자연사 박물관과 제주아트센터, 한라생태숲 등 35곳. 대부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며 발열 검사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확산 지휘를 지켜보고 운영의 문제점을 다시 주관 부서에서 계획해서 이상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점검을 해서 다시 방역위원회 심의를 거칠 겁니다. 하지만 공영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경로당 등 고령층을 위한 공공시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올여름 휴가지로 제주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특급 호텔 예약은 늘어난 반면 단체 여행이 주를 이루는 관광 호텔 등은 영업 부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중문 관광단지에 있는 한 5성급 호텔. 코로나19 여파에 지난 3월 20%대까지 떨어졌던 투숙률은 이달 들어 80%까지 상승했습니다. 해외로 나가지 못한 신혼여행 수요 등이 제주로 몰리면서 7, 8월 예약률이 지난해보다 갑절 상승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7, 8월 달 여름 휴가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길어진 집콕 생활에 지쳐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해외여행 휴가로 대체지로 제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도심지 중소호텔들은 여전히 영업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단체 손님을 주로 받던 한 3성급 호텔은 숙박료를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투숙률은 20%에 그칩니다. 적자가 누적돼 직원 절반은 무급휴직까지 보냈지만 여름 휴가철 특수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을 전문으로 하는 호텔들은 거의 대부분이 문을 닫았고, 그리고 국내 손님들을 받는데도 마찬가지 매출이 안 오르다 보니까 문을 닫는 데가 있고. 명암이 갈리는 건 숙박업만이 아닙니다. 골프장이나 해양 레저시설 등은 예약을 잡기 어려울 정도지만 실내 관광지나 단체 손님 중심으로 운영하던 관광시설들은 극심한 경영난에 처했습니다.
야외에서 즐기는 뭐 골프라든가 뭐 해양 레저 스포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용객이 늘고 있지만 실내 관광지 같은 경우는 어떤 코로나 그런 염려 때문에 이용객이 전혀 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철 관광 수요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는 이상 관광업계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전남대학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사립대학들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학생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감면보다는 특별 장학금이나 재난지원금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말고사와 함께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는 전남대학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대학 측이 본격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방역과 원격 수업 등에 대한 지출이 많아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등록금 감면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재난지원금이나 특별장학금 지급이 유력해 보입니다. 대학 측은 방침이 확정되면 1학기 종료 전이라도 학생들과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지출이 줄어든 부분을 전부 다 좀 계산을 해보고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산정해보고 있습니다. 조선대와 광주대 등 사립대학들도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학생 지원책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립대학들 역시 재난지원금이나 특별장학금 지급의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 대표들과의 협의가 순조로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총학생회장 입장으로서 그리고 학생들이 이만큼만 원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가정은 안 하고 있고요. 교육부나 어른들이 꼭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대학별 실태를 파악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면서 각 대학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제주 지방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새벽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면서 많은 비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의 양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쏟아지겠는데요. 아침까지 산지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비가 약하게 오거나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겠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다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선선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안개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25도, 북부 24도, 동부 23도, 서부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기온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앞바다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기상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항공편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점차 기온이 올라 다음 주에는 덥겠습니다. 내셨습니다. 한진그룹이 서귀포 카로텔이 30여 년 동안 무단 점유한 국유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또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6일 1심 재판에서 승소하자 다음 날 원상 회복 명령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진그룹은 지난해 1월 서귀포시가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리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1심 판결까지 일시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합동점검팀이 운영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 교육청과 제주도 의사협회, 아동단체 등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감시를 강화하고 신고 독려와 피해자 보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33건으로 이 가운데 46%인 62명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공론화 추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이 도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제주외고 폐지반대 대책위원회가 제주외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습니다. 교육위는 제주외고 구성원과 유관기관 등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대 조건을 걸고 청원 채택을 결정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